네, 베일에 쌓여있던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 관세가 10%에 추가적으로 국가마다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가 됐죠. 해당 수치 발표 직후 뉴욕 증시도 선물 시장에서 폭락세를 보였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간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코인 시장,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더욱더 꼼꼼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관세 발표 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나왔었고요. 가격은 88,0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새벽 시간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발표 직후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왔고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달러 선을 현재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2조 7천억 달러 선을 밑돈 2조 6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60% 정도 증가하면서 130억 달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심이 엄청나게 위축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증시 쪽에서 더 많은 하락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어제랑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요. 다만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 17점에서 14점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비트코인을 보자 하는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밤 이 기관 쪽의 자금 흐름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간밤 전반적인 크립토 ETF의 넷플로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전일 대비 상승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순유입이 기록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도미넌스 현재는 62%를 지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8.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의 가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현재는 1% 정도의 낙폭을 보이면서 83,0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4% 그리고 톤코인이 6%로 상위 시총 10개 종목 안에서는 가장 가파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코인인 BNB는 홀로 강보합권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와 그 안에서도 우리가 포착해 볼 수 있는 긍정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상호관세 전까지 분위기는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간밤 모두 상승 마무리를 했고요. 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상승부를 지켜줬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되겠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졸츠 보고서와는 다르게 오늘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이 15만 건이 추가가 되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아닌 고용이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장중에 그대로 잘 반영이 됐던 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후로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다우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발표 직후 100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비트코인도 88,000달러를 웃돌다가 83,000달러까지 바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간밤 나왔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해왔는데요. 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조금 더 강력한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모든 수입품의 기본 10% 관세와 함께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일괄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요. 자유무역을 기조로 유지해온 국제통상 질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호 관세율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 쏟아낸 발언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다라는 입장들도 있죠. 실제 국가별로 이 부과된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지난해 관세율이 평균 정도로 0.79%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현재 미국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는 우리가 50%나 미국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와 미국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너무 다른
괴리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사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이런 관세를 기반으로 여기서 절반 정도 미국도 해당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한테 25%를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67%이기 때문에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기존에 매겼던 20%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54%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이 관세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관세는 4월 5일부터 그리고 상호 관세가 4월 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세계적인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관세 시행 이후 시장 안에 불어닥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관세는 사실 세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로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을 내놨습니다. 수출을 하는 수출국에게는 디플레이션의 상황을 그리고 그것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월가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의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월간에서의 주요 내용들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담 해츠 같은 경우는 고율 관세 자체는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협상을 위한 전술일 뿐이다. 낮은 관세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제이콥스, 이 웰스 매니지먼트 애널리스트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발표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이번 조치는 협상에 대한 출발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10%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받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추후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일부 시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정하게 흘러가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시장 안에서의 호재성의 기사들은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1분기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흔들렸었고 그리고 현물 ETF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1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오는 2분기는 총 30억 달러의 유입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보다도 기관들이 3배 이상 이 비트코인을 담아갈 수 있다는 데이터가 전망치로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소매 투자자들보다는 기관들의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 한마디로 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실제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요. 간밤 피델리티는 IRA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라이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수수료 없이 콜드월렛에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현재 피델리티의 자문가의 57%도 암호화폐 ETF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마디로 시장 안의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커스터디 서비스나 암호화폐 상품들이 증가가 된다면 현물 가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긍정 시나리오 중 하나는 바로 중국 쪽의 자금 유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만약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시장 안에 강력한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가져가고 있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해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적극적으로 문을 열게 된다면 중국의 돈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간밤 추가 매수했던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일본의 상장사죠. 메타플래닛이 간밤 다시 한번 160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총 4,200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는데 상장사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2분기 들어서 기관들은 ETF를 통해서 자금 유입을 시장에 계속 해줄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